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지슬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2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과 우리의 과제로 진행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정책 건의 주제 토론을 거쳐서 통일 의견 설문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종합 정리하여 2분기 의장님 정책 건의에 소중히 반영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6일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의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함께 규탄하였습니다. 그 이전인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킨 것입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1966년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1981년 북한은 이 두 가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으며 1991년부터 유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2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177개국 가운데 가장 열악한 10개국에 포함되는 수준입니다. 먼저 북한 내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영상물시청이나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도 최고 4형에 이르는 중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와 안전 권리도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참정권과 평등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계층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식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체계의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강력한 사회 통제로 방역을 대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의 직장을 강제 배치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주민들은 사적 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런 취약계층의 인권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하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학교는 물론이고 군대, 구금시설 등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보호 배려 대상이지만 아동이 공개 처형된 사례, 한국영상시청을 이유로
아동들이 체포 구금된 사례,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강제 동원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불명예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등 차별이 만연한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에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의 인권 유리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높은 강도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열악한 영양, 위생, 의료 상황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폭행 및 가혹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제3국에서도 발생합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휴대전화 전자장벽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으며 국경 경비대가 탈북자들에게 총을 쏘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북한 형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로 도망친 사람들에 대해 이른바 조국 반역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탈북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등 제3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다수는 여성입니다. 이들은 강제 결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 과정에서도 다양한 인권 침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 이상 국가의 노동자들을 파견해 왔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과도한 상납금 부과와 중간 관리자 임금 착복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 의한 강력한 감시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크게 줄었지만 북한은 다시 노동자 해외 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 문제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산가족들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이들의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에 한국전쟁 휴전 이후 북한에 납북된 사람들은 총 3,835명이며 이 가운데 2022년 9월 기준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시 납북자, 국군 포로 등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북 통일 인식을 선도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도 북한 이탈 주민 등 우리 주변의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생활 속의 인권 개선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사회를 보다 개방적이고 다원적 체계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 국군 포로 가족 등 분단의 상처에 노출된 사람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